이번 수학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학책 24쪽부터 25쪽까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배운 총 내용을 떠올려 볼래요? 네, 일단 통분하고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꾸는 방법. 딴딴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저번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위에 거는 분모가 다른 경우, 밑에 거는 분모가 같은 경우인데 분모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 통분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보기는 되게 간단한데 주의할 점이 나누는 수의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런데 번외로 분수 나누기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할 때는 통분을 못하니까 그냥 곱셈식으로 바꿔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1번부터 찬찬히 풀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4. 아니 분모가 같네요. 분모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편했었죠? 네, 맞아요. 통분을 하고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꾸면 편했었죠. 통분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분자의 나눗셈으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9 나누기 4로 바꾸면 되겠죠? 9 나누기 4는 4분의 9. 대분수로 예쁘게 바꾸면은 2와 4분의 1이 되겠죠?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냅두고 분자만 그대로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5분의 2 나누기 5분의 3. 분수 나누기 분수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통분하거나 곱셈으로 바꾸거나. 근데 뒤에 빈칸을 보니까 나눗셈이 살아있네요. 아마 통분을 해서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구하나 봐요. 그럼 해봅시다. 통분을. 5와 4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죠. 20을 구해주셨네. 5분의 2가 20분의 네모가 되려면은 위아래에 각각 무엇을 곱해줘야 되나요? 4를 곱해줘야 되죠. 4, 5, 20, 4, 2, 8. 4분의 3이 20분의 네모가 되려면 위아래에 각각 5를 곱해줘야겠네요. 4, 5, 20, 3, 5, 15.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이제 분자만 빼내봅시다. 그러면 8 나누기 15가 되겠죠? 정리하면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지만 그냥 통분하고 분자만 뽑아낸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 3 나누기 5분의 1은 네, 자연수를 나눌 때는 통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역시나 뒤에 보면은 곱셈으로 바뀌었네요. 이 방법은 곱셈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곱셈을 할 때는 나누는 수의 위아래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5분의 1에서 위아래를 바꾸면 뭐예요? 1분의 5. 바꾸면은 1분의 5가 되는데 1분의 5는 즉 자연수 5와 같죠. 그래서 3 곱하기 5가 됩니다. 3 곱하기 5는 15. 아이 간단해. 기호로 나타내면 요건데 기호를 보는 것보다 식을 해결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네. 네 번째, 7분의 3 나누기 5분의 4. 네, 여기서 통분을 해도 되고 곱셈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곱셈식으로 바꾸는 그런 걸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5분의 4 위아래를 바꿔서 4분의 5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하면 된다 그랬어요. 7, 4, 28, 3, 5, 15.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되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번.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겠어요. 통분을 하거나 아니면 곱셈식으로 하거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5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이거는 통분을 못하겠네요. 그냥 곱셈식으로 바꿔봅시다. 5 곱하기로 바꾸고요. 5분의 3을 위아래 바꿔서 3분의 5. 네, 그렇다면은 3분의 5, 5, 25.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8과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볼게요. 아니 분모가 같잖아요. 분모가 같아요. 그러면 자연수 위에 분자인 자연수만 뽑아내고 싶은 이 마음 들죠. 그래서 3분의 5 대분수로 고치면 1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그냥 곱셈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11분의 5 곱하기 위아래 바꿔서 3분의 11이 되겠죠. 근데 그때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3분의 5가 돼서
1과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9분의 14 나누기 6분의 7.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첫 번째 뭐 해볼까? 통분을 해봅시다. 9와 6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9와 6. 네, 많이 해봤었죠? 네, 18입니다. 9가 18이 되기 위해서는 위아래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 곱하기 2는 18, 14 곱하기 2는 28, 6분의 7, 6이 18이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해야 되죠. 6, 3, 18, 7, 3에 21. 네,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이제 분자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8 나누기 21이 되죠. 분수로 고치면 21분의 28. 약분이 되나요? 네, 7로 약분하면은 3분의 4가 되고요.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통분하는 방법이었고요. 곱셈으로도 바꿔볼게요. 9분의 14 곱하기 6분의 7 위아래를 바꿔서 7분의 6을 합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발견하면은 바로 약분을 해주세요. 약분을 하면은 숫자가 작아져서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은 3분의 2, 2, 4. 대분수로 고치면 1과 3분의 1. 답은 1과 3분의 1이네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어이구, 대분수를 나눠야 돼요. 대분수는 못 나누죠? 나누기 위해서는 가분수로 고쳐주세요. 둘 다. 그렇다면 7분의 10 나누기 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해볼까요? 일단 통분으로 6과 7의 최소 공배수는 42죠? 42 까먹으니까 써줄게요. 네, 그러면은 7분의 10에다가 각각 6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42분의 60이 됩니다. 6분의 17에는 각각 7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17 곱하기 7은 119가 되겠죠. 답은 60 나누기 119 해서 분수 모양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17 곱하기 7이 119 맞나요? 네, 맞네요. 이거는 통분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곱셈으로도 바꿔볼게요. 곱셈식도 7분의 10 곱하기 한 다음에 위아래를 바꿔서 17분의 6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네, 역시나 값이 같네요. 3번,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2리터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5분의 2리터씩 마신다면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분수가 두 개나 있어요. 분수는 한 개군요. 5분의 2리터짜리가 있고요. 오렌지 주스 2리터라는 이런 양도 있습니다. 2 나누기 5분의 2일까요? 5분의 2 나누기 2일까요? 네, 알 수 없죠. 그래서 뒷부분의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네, 오렌지 주스가 요만큼 있는데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씩 계속 덜어내서 며칠 동안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는지 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오렌지 주스에서 5분의 1씩 계속 덜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식을 2 나누기 5분의 2라고 적어둘 수 있네요. 2 나누기 5분의 2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분이 안 되죠. 2 곱하기 위아래를 바꿔서 2분의 5 약분이 되네요. 그렇다면 답은 5. 딱 5일 동안 매번 5분의 2리터씩 마실 수 있나 봅니다. 4번, 중기가 가진 수수깡 5분의 2m의 무게가 2와 3분의 2g입니다. 이 수수깡 1m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수수깡 5분의 2m, 무게는 2와 3분의 2g, 분수가 두 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수수깡 1m의 무게를 알고 싶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일 때? 수수깡이 1m밖에 없을 때에 이게 조건이죠. 조건,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무게를 먼저 써주세요. 무게 2와 3분의 2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기준, 길이, 미터, 5분의 2. 네,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 나누기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통분을 해볼까요?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15죠.
15가 되기 위해서 8분의 3 위아래에 각각 5를 곱해줘야 되네요. 5분의 2에는 각각 3을 곱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분자끼리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40, 약분하면은 3분의 20, 대분수로 고치면은 6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6과 3분의 2g이 1m의 무게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곱셈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3분의 8 곱하기 2분의 5, 약분할 수 있으면은 약분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대분수로 고치면 6과 3분의 2. 아니, 다 값이 같네요. 우리가 잘 구했나봐요. 5번. 넓이가 12와 2분의 1 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2와 2분의 1cm일 때 높이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어요. 높이. 이때 이 높이가 한 변의 길이,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수직 높이를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높이는 알 수가 없고 넓이와 가로, 밑변의 길이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식은 넓이 나누기 밑변의 길이를 하면은 높이를 알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둘 다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고쳐줄게요. 2분의 25 나누기 2분의 5. 아니, 세상에 분모가 같네요. 그렇다면은 통분이고 뭐고 할 필요 없이 분자만 뽑아내서 25 나누기 5는 5. 네, 높이는 5cm였습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왜 밑변 곱하기 높이인지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평행사변형을 한번 잘라보세요.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직각이 나오도록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른 부분을 옮겨주는데 어디로 옮겨주냐? 요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이때 가로는 밑변의 길이가 되고 세로는 높이가 되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는 거랍니다. 6번. 5분의 2 나누기 3분의 5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아니, 분수 나누기 분수를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나 계산할 수가 있지요? 네, 뭐였나요? 한 가지 방법은 통분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곱셈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해보죠 뭐. 첫 번째, 통분. 5와 3의 최소 공배수는 15죠. 일단 분모 먼저 써줄게요. 왜냐하면 잘 잊어버려요. 네, 5분의 2에 각각 3을 곱하면 되겠죠. 2, 3은 6. 3분의 5에는 각각 5를 곱하면 돼요. 5를 곱하면 되겠죠. 5, 25. 분모가 같네. 그럼 분자만 뽑아냅시다. 네, 그렇다면 분수 모양으로 고치면 답은 25분의 6이 되겠어요. 곱셈식으로 돼볼게요. 5분의 2 곱하기 위아래를 바꿔서 5분의 3.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러면 25분의 6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값은 똑같이 되겠네요. 네, 다들 수고했고요. 1단원 내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한 차시만 남았는데 다들 지금까지 배운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